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쭉 재밌는 글이에요. 조금 재밌는 글. 뭐 글 자체는 뭐 어렵지가 않아요. 맹자의 글은 그래도 간혹가다 뭐 난해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비교적 전부 다 조금 이렇게 글이 조금 쉬운 편이에요. 예, 저도 뭐 정말 몇십 년 만에 맹자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랄까 파일을 만들면서 한 번은 그래도 이렇게 보는데, 야, 확실히 논어가 좋은 책이구나라는 걸 뼈저리 느낍니다. 젊었을 때 맹자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 나이를 먹고 보니까 역시 공자하고 맹자는 차이가 있구나. 예, 논어가 역시 좋은 책이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예, 맹자가 그렇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저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거는 조금 그렇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맹자가 만장에 대해서 일러 말하기를 한 고을에 뛰어난 선비라야. 여기 이 현토도 재미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이와 같은 현토가 없으면은 일양의 선비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일양의 선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말이 안 통해요. 일양의 선사라야 이에. 일양의 선사를 좋은 훌륭한 선비를 벗을 삼을 수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현토라고 하는 거는요, 자꾸만 글을 읽다 보면은 저절로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토를 붙일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저는 이제 화순에 가가지고 이제 만취 선생님이라는 분한테 공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는 지곡서당이 있었어요. 지곡서당. 임창순 선생님이 대우재단에서 인문학 저기 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임창순 선생님이 젊은 학생들, 대학원생을 과정을 뽑아가지고서 기본적으로 한 달에 기본적으로 돈 몇십만 원을 주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 지곡서당에서 공부한 친구가 서당에 와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저하고 동년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맹자를 하는데 토를 안 읽어요. 그냥 일양지 선사, 사후 일양지 선사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제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지곡서상에서는 이 토 없이 읽으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가, 옛날 어르신들이 이유 없이 현토를 갖다가 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공부하는 데는 반드시 현토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토는 배워야 된다. 그리고 저한테도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 한문으로 작문하는 데는 현토를 배우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 그냥 여러분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거 다 답안지를 보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옛날에 학기에 보면은 구두 찍는 거, 이렇게 글을 이렇게 띄는 거 3년을 공부해야지 글을 띌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점 같은 경우는 다 글이 연결돼도 글을 못 띄었어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읽어보면 이 현토가 타당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현토는 어떻게 이렇게 쓰게 된 거죠? 바로 주자의 해석을 이해해가지고다가 현토를 붙인 거라고 그랬죠. 일국의 한 나라에 뛰어난 선비라야 이에, 또 한 국가에 뛰어난 선비들라고 할 수 있고, 천하의 선비라야, 훌륭한 선비라야 이에 천하의 또한 훌륭한 선비를 벗할 수가 있다. 자, 말하자면 나의 선이 한 고을에 고을을 덮은 연후에, 이런 소리죠. 연후에 능히 한 고을의 선사를 벗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이것을 미루어서 일국과 천하에 이르러도 모두 그러하니 그 고하를 따라서 넓고 또는 협소해지기도 한다. 예. 근데 저는 이 뒷글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맹자가 참 정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구나. 이렇게 이 글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자, 천하의 선사로서, 천하의 선사를 버탐으로써 그래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당대의 뛰어난 선비들을 벗으로 삼는 것으로서도 오히려 마음에 완전히 흡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옛 사람들, 상논한다. 옛 사람들을 오히려 논해야 된다. 우리가 현재에 살고 있지만 과거의 누구누구와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송기시하며 독기소호대. 자, 시를 암송하고 글을 읽되, 여기서 시는 시전이고 서는 서전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외우고 글을 읽었는데도, 서를 읽었는데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옳은가? 당연히 시를 보고 글을 읽으면은 그 작자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이 옳은가? 이와 같은 까닭으로 그 세대를 논하는 것, 이것이 상우다. 옛사람들하고 오히려 높여서 벗을 삼는 거다. 그러니까 옛사람하고 벗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옛사람하고 벗이 된다는 거예요. 상은, 자, 상은 상과 동하다. 말하자면은 같이 나아가서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다. 자기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송이라고 하는 것은 송통이다. 막 계속해서 읽어가지고 통하는 거다. 논기세라고 하는 것. 그 세대를 논하는 것은 그 당세 행사의 그 흔적들을 논하는 거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때 아무개가 저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게 바로 논기세예요. 아쉽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정조 같은 그래도 괜찮은 임금인데 근데 정조도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그 성리학에 매몰돼 있었잖아요. 다산 같은 사람, 그가 비교적 그래도, 다산도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은 뭐 실사구시라 그래가지고 실학에 뭐 선두자라고 그러지만 다산의 큰 틀도 역시 주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답답하죠. 애석하고. 그때 당시에 다산 선생이 조금만 더 진보적으로 나가고 그 정조하고 어떤 그런 것을 고민하고 그래서는 얼마나 좋았을까. 바로 이런 것이에요. 말하자면 이미 그 말을 보면은 불가의 부지 기위인지실, 그 사람됨의 위인지실, 그 사람됨의 실을 알지 못할 수 없다.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항상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이 눈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그 행실을 본다. 고찰한다. 무릇 능히 천하의 훌륭한 선비를 벗을 하게 되면은 벗 삼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것으로 마음에 이렇게 부족하다고 여기면은 또한 나아가서 옛 사람들을 취하니 이것이 능히 그 치유의 도를 발전시켜서 단지 한 시대의 선비로서 끝이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은 옛날 사람들 가운데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제 후배한테는 농담 반 했지만 사실 진담인데 저는 그래도 한의사니까 한의사 입장에서 또 상한론이라고 하는 글을 거기를 해석을 달고 금계율학도 해석을 다루면서 제가 옛날 사람 가운데 누구를 생각하냐면은 일본의 300년 이전에 기릭동동을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저 미친놈이라고 할 줄은 모르지만 이것도 제 생각이니까 기릭동동이 제 글을 봤더라면은 기릭동동이 굉장히 좋아했을 거다. 내가 미처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 친구가 말했구나. 그리고 내 마음을 잘 이 친구가 이해했구나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저를 어떻게 생각하던 또는 제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후배들한테 뭐 잊혀질다 할지라도 기릭동동하고 거의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왔다는 거, 글을 쓰면서 지내왔다는 거,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연히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자연히 송기서 독시하면은 그 사람을 안다. 제가 기릭동동의 글을 20대 중반에 보고 느낀 게 있었거든요. 바로 알지는 못했지만 30대에 다시 한번 의미를 찾게 되고 40대 글을 쓰면서 기릭동동을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저의 관점에서 기릭동동이 정말로 우리한테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는가를 저는 너무나 뼈저리 느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글을 쓸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서 기릭동동이 제 친구처럼 항상 서로 마음속에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뭐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제 나라 선왕이 이 경이라고 하는 그 직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경은 되게 높은 벼슬이에요. 제후 밑에 바로 경이에요. 경 밑에 대부구.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맹자가로되 왕은 어떠한 경을 질문하십니까? 이러고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제 나라 선왕이 맹자가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러되 경이면 다 똑같이 아니한가? 경이 다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이제 여기서 자기 속내기를 하는 거예요. 귀척의 경이 있다. 귀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동성지간에 동성의 경이다 해서요. 같은 성을 가진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귀하고 인척관계에 있는 경이 있고 이성의 경이 있다. 자기와 같은 동성은 아니지만 뛰어난 사람 가운데 경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왕이 가로되 청컨대 귀척지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 묻고 싶다. 도대체 귀척의 동성의 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도가 있느냐, 어떤 뜻이 있느냐 그랬더니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역대 제왕들이 싫어하는 말이 나옵니다. 임금이 큰 허물이 있어서 간하고 반복했는데도 들어주지 않느냐면 자리를 바꿔버립니다. 임금 자리를 바꿔버립니다. 퇴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연산군이 그랬고 저기 누구요? 광해군이 그랬죠. 역이당한 거잖아요. 대가라고 하는 것은 족기서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역이라고 하는 임금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그 친척에 어진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임금과 더불어 그 친친의 은혜가 있고, 자, 요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셨으면. 친친의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은 귀척계, 여기서 귀척의 경이니까 이 사람들은 친한 사람을 친하게 여기는, 친한 사람을 친하게, 우리가 그 대학에서 배웠죠. 친기친하고, 군자는 친기친하고 낙기낙이라고 그런 거 배웠었잖아요. 친한 이를 친하게 여긴다. 논어에서도 어진 사람을 먼저 친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 친할 만한 사람을 친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다. 인군에게는. 그 인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군에 대해서 이 귀척의 경은 인군에 대해서 친친의 은혜가 있고 가거지 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친친의 은혜는 있는데 가거지 의가 없다는 게 뭐죠? 이게 여러분 이거를 보고 알으셔야 돼요. 예. 잠깐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뭔가? 이건 어느 정도? 자, 귀척의 경의 입장에서 인군과의 사이에는 인군과의 사이에는 친친의 은혜가 있다. 이거는 뭐 누구든지 이해하죠. 근데 과거의 은은 없다. 이게 뭐죠? 가히 떠나가는 의리가 없다는 거예요. 가히 떠나가는 이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귀척 관계니까. 서로 간에 혈족이기 때문에.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라 망하잖아요. 그럴 때는 죽기를 무릅쓰고 임금한테 간하고, 예, 떠나가는 이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성이 경은 어떻죠? 떠나가는 이치가 있죠. 말 안 되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백리해가 우공한테, 우나라 임금한테 가난하니까 진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수국지벽과 굴산지벽으로서, 굴산지승으로서 뇌물을 바쳐서 길을 빌리겠다. 객땅을 우리가 치러 가야 되는데 자네 땅을 조금 빌려야겠다. 그러니까 궁지기는 가나다가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백리해는 궁지기가 가난한 걸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가나자고 떠나버렸잖아요. 그게 가거지의라는 거예요. 가히 떠나가는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성이니까. 예. 이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이거 그러니까 종묘로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예, 인척관계니까 귀척의 경은 국가의 종묘가 위중한 것이다. 그래서 차마 그 망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는 거다. 이와 같은 지경이 뭐죠? 예, 이게 여기죠. 예. 자, 우리가 뭐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뭐 정말 개똥도 약에 쓸 데는 없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저 같은 사람은 지식이 굉장히 넓지 않아요. 저도 예, 그냥 젊었을 때 좀 귀동량으로 좀 보고 다만 이제 글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것을 어림잡아서 아는 거지 별로 그렇게 큰 대단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이렇게 재미있게 맹자는 예기책이잖아요. 예기책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재미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하다. 이런 것은 지금 시대 안 맞다. 그러면 각자가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그냥 발현 변호사 발현 자체가 형용사죠. 변호사 얼굴이 그냥 벌개진 거죠. 낯색이 완전히 변한 거죠. 이거 뭐야? 미친놈 아니야? 발현과 얼굴이 변했다. 맹자가 또 왕께서는 괴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왕께서 저한테 물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올바름으로서 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맹자가 말한 거다. 왕이 이제 색이 다시 안정이 된 다음에 낯빛이 안정이 된 다음에 그러면 다시 청건대 이성의 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금께서 허물이 있으면 간하고 이것도 잘못했네. 복인데. 참. 반복해서 들어주지 아니한즉 떠나간다. 이게 가거지의라는 거죠. 반복해서 한 번 해서 하는 게 두 번 해도 자기 목숨을 위태로울 정도로까지 하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됐거든요. 이것은 자 춘추 전국 시대, 봉건 제후 시대에 해당되는 의리예요. 예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진시황 이후로는 진나라 이후는 이와 같은 것은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냥 벼슬 그만두면 되는 거죠. 여기서 떠나간다는 거. 여기서 간다는 건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거고 그 뒤에 그래서 임금이 봐서 저 사람한테는 이거 너무 지나치게 얘기했다가는 내 목 잘리겠네. 귀양 가겠네. 이거 잘못하면 멸문지적 당하겠네. 그러면 사전에 보고 자리에서 물러나야죠. 그러니까 물러나는 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군신은 의로서 맺어진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의가 맞지 않으면 당연히 헤어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지간은 어떻죠? 아버지와 자식 사이는 아무리 의가 불합한다 하더라도 떠나가는 이치가 없죠. 예. 이게 부모와 자식과 임금과 신하의 관계와 다른 거예요. 예. 이 장은 말하자면 대신에 여기 큰 신하의 의는 그 친하고 소원한 것이 같지 않다. 이제 여기서 또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수경, 행권이 각각 그 분수가 있다. 이게 이제 주자가 이런 말을 딱 집어낼 때. 우리 그 권 배웠죠? 권. 경은 뭐죠? 상이죠. 상. 예. 일정한 것. 안 변하는 것. 안 변하는 것을 이 경은 고든 것. 안 변하는 것. 이것은 지키고, 권은 뭐죠?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어서 올바름을 저울질하는 거. 이게 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에는 각각의 어떠한 분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개의 경에 있는 경우는 조그만한 인척관계에 있는 그 경은 조그만한 허물을 간하지 아니하건만은 간하지만은 다만 반드시 큰 허물이 있어서 임금이 큰 허물을 지었는데 불청이라야 이에 가히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 임금의 자리를 내쫓고 새로운 임금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조건이 있죠. 작은 허물이라고 해서 임금의 작은 허물을 간하기는 하는데 반드시 큰 허물을 지어서 망국에까지 미칠 정도 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간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임금을 내쫓아야죠. 그러니까 새로운 임금을 모셔야 되죠. 그런데 이성의 경은 이것도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요거 아마 글자가 잘못된 것 같네요. 여기서도 귀척지경이 아마 이거 귀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귀척지경 이렇게 해야지. 왜냐면 밑에 이성지경이 있으니까. 이성지경은 대가를 큰 허물을 이성지경이라 하더라도 큰 허물을 망국에까지 이룰 수 있는 잘못을 임금이 범했는데 틀렸구나. 그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죠. 떠나가면 안 되죠. 간해야 된다는 거죠. 간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이런 소리죠. 비록 속아라도 들어주지 않으면 이미 가히 떠나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그 주자가 한 말은 이게 이해가 되는 게 글의 의미, 원래 맹자가 말하는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마치 이게 이제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은 삼위는 귀척이로되 불능행지어 주하고. 이게 뭐죠? 삼위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논어를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논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은나라 말기에 은나라에 새 어진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비자. 그러니까 비자는 미친 척 가버리고 기자는 떠나가버리고 그래서 기자가 우리 기자조선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다 기자 동네설이라고 기자가 우리 소위 말해서 고조선 오랑캐 쪽으로 동이 쪽으로 왔다고 하는 건 전부 다 근거 없는 소리예요. 그 한나라 때 나온 얘기예요.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가는 간에다가 성인의 심장은 구멍이 7개라 그래가지고 주가 해부해가지고서 그 심장을 꺼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 어진 사람이에요. 은나라에 새 어진 사람 있었다. 이 새 어진 사람은 귀척이로되 인척관계죠. 벼슬이 높고 인척관계로되 능히 주한테 행하지 못했다는 게 뭐죠? 행하지 못했다는 게 뭐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한테 능히 행하지 못했다. 여기하지 못했다. 주를 내쫓고 새로운 임금을 앉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척관계지만은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자, 곽강은 또 뭐냐? 한나라 때 한나라의
위대한 장군이에요. 각광이라는 사람이 장군이에요. 이 사람은 이성이지만 한나라가 유시 성이 왕족이었잖아요. 그죠? 다른 성이었지만은 능히 창읍한테 했다. 이게 뭐죠? 또 능히 했다? 능히 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창읍은 창읍 지역의 왕을 이 사람도 왕세손인데 왕이 천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지금 찾아보지 못했어요. 왕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창읍 왕을 천자로 모셨는데 이 창읍 왕이 그러니까 창읍 땅의 왕노릇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의 변방의 왕노릇 하던 사람을 그 사람 유시였는데 그 사람을 임금 자리에 앉혔는데 이게 창읍 왕이 상중에 불미스러운 일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같은 것도 막 몰래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각광이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냥. 이 사람은 이성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해버린 거죠. 이것 또한 위임, 권력이 같지 않았답니다. 책임을 맡고 권력이 같지 않은 거다. 곽광은 그런 능력이 있었고, 이 3위는 예를 들어서 미자, 비간, 기자 이 사람들은 귀척이었지만은 권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가 지비리 노냐다. 한 가지를 잡아가지고서 한 가지 경우를 잡아서 논하면 안 된다. 참 해석 잘했죠? 주자가 이런 면에서는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글을 공부하면서 그 사람에 따라서 반드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동성이 아니고 이성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힘있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각광은 전 황제한테 위임을 받은 거예요. 고명지신이에요. 고명지신. 당신이 그 천자가 죽기 전에 곽광을 불러가지고서 자기 후사를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창읍의 땅에 거주하는 그 왕을 천자로 모셨는데 이 인간이 아주 못된 짓을 일삼는 거예요. 상중에. 그러니까 바로 그냥 각광이 폐시켜버렸어요. 유폐시켜버렸어요. 그와 같은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논어라든가 맹자 뭐 이런 거 중용 이런 거를 완전히 섭렵해야지만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능행지어 주라고 하는 거. 귀척인데 주한테 능히 행하지 못했다. 그거 뭐냐면은 여기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오늘은 빨리 끝난 관계로 또 단궁편 하나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해석 부분에 주자 해석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는 재미로 한번 이거 보시면 돼요. 유자가 공자, 제자, 유약이죠. 유자가 증자한테 물어 말하기를 상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들었느냐 이랬죠. 공자죠. 선생님한테 상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문지으라. 들었습니다. 유자가 선배니까 들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다. 상은 여기서 사람이 죽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벼슬자리를 잃어버리는 걸 말해요. 시비. 벼슬자리를 잃어버리는 거. 자, 선생님한테서 벼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은 적이 있는가? 이렇게. 저도 그냥 요거 보면서. 상은 그래서 우리가 누가 부모를 죽었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벼슬을 잃어버렸다 해서요. 벼슬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빨리 가난해지게 낫다. 빨리 가난해지는 것이 좋고, 사람이 누군가 죽으면은 빨리 썩는 게 좋다. 그래서 상욕속빈하고 사욕속후허라 이렇게 증자가 말한 거예요. 나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들었다. 그랬더니 유자가 그러되 이거는
선생님의 말이 아닌데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딱 듣고 유자도 대단한 사람이죠. 대번에 듣고 상욕속비나고 사욕속후라 하는 말을 나는 들었다 그랬는데 유자가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은 선생님의 말이 아니다. 예,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증자 입장에서는 뭐는 증자의 이름이죠. 제가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유자가 또 가로되 이것은 선생님의 말이 아니다. 군자의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증자 또 제가 그 다음에는 자유하고 같이 이와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자가 그렇구나. 그렇다면 선생님은 무엇인가 때문에 말했을 거다. 어떠한 말한 까닭이 있었을 거다. 또는 누군가 때문에 말을 했을 것이다. 여기에다가 자자를 써도 된다 그랬죠? 누군가를 위해서 이와 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증자가 이제 이 말로서 유자하고 들은 말로서 자유한테 이제 말을 해준 거예요. 그때 자유가 딱 하는 말이 심재라. 대단하구나. 유자의 말이 선생님과 같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유자지연이 사부자라. 그리고 유자가 생긴 모습도 공자하고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3년상을 치르고 나서 유자가 선생님하고 언행이 비슷하고 모습도 비슷하고 그래서 공자처럼 섬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증자가 그 유명한 말을 했었죠. 옛날에 선생님께서 송나라에 계실 때 환사마가 여기 사마라고 하는 벼슬이죠. 환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환의 그 사마를 하면 요즘의 말로 하면은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참모총장이라든가 군 통수를 말하는 거죠. 환사마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석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석곽이라는 거 알겠죠? 관 위에 덮는 게 곽이라 그랬죠? 그걸 이제 좋은 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3년 동안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가로되 공자가 말하기를 약식이 미하여 이처럼 사치스럽구나. 사치스럽구나. 죽으면은 빨리 썩는 것이 나옴만 같지 못하다. 사불여 속후지유. 빨리 후라고 하는 거는 썩는 거죠. 빨리 썩는 것이 나옴만 같지 못하구나. 그래서 사지욕 속후는 죽으면 빨리 썩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은 환사마 때문에 말한 것이다. 이렇게. 난궁 경숙이 반할세. 이게 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다른 나라로 떠나갔다가 조정에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난궁 경숙이라는 사람이 다시 나라로 돌아갔을 때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보물을 싣고서 조정에 가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공사 하려고 또 벼슬자리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약간 의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재물을 한 보따리를 짊어지고서 임금한테 인사를 갔다는 거예요. 뇌물 먹이려고 그러는 거겠죠. 또 장관자리 하나 또 해먹으려고. 공자가 말하기를 약식이 화여. 이처럼 이거 하가 재화 하자죠. 이처럼 재화를 좋아하며 이런 쪽이겠죠. 상에 있어서는 벼슬자리를 잃었을 때는 빨리 가난해지는 것이 좋다는 것만 못하다 한 것은 라고 했는데 상지욕속비는 상을 당해서는 벼슬자리를 잃어서 빨리 가난해지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경숙 때문에 한 말이다. 재밌죠? 증자가 자유의 말로서 유자한테 가서 얘기를 해줄 거야. 아이고 형님, 제가 자유한테 들으니까 자유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배한테 가서 말해 준 거죠. 그러니까 유자가 딱 그래. 그렇다.
나는 진실로 그것이 선생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증자가 궁금하죠. 형님께서는, 그대는 형님이죠. 형님께서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유자가 그러되 선생님이 중도에서, 중도가, 이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도에서 그 상을 당해가지고서 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소리예요. 제어중도에서 사촌지 곽과 관과 오천지 곽. 왜 곽은 관을 덮는 거니까 조금 더 커야 되죠.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제정을 했었다. 이 관곽을 이렇게 제정을 했었다. 이것으로서 빨리 썩는 것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옛날에 선생님이 노나라에서 사구짜리를 벼슬자리를 잃었을 때 장차 형나라로 가려고 할 때에 먼저 자아를 먼저 보냈다. 왜? 형나라 가가지고 공자 선생님이 오시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좋은 자리 뭐 하나 또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탐문하러 간 거죠. 또 거듭 염려를 시켰다. 거듭 이것으로서 선생님이 벼슬자리를 잃었어도 빨리 가난해지기를 바라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런 거죠. 참 똑똑하죠. 여러분 이거 보면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좀 옛날 사람은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서로 여기 의리가 있으니까 의리가 있으니까 유자가 굉장히 총명하죠. 여기 그 해석을 그대로 검색해 가지고 써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답답하면은 제 말을 가지고 이해 못하면 천천히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